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이상 행동들은 끝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소장에도요, 고유정의 또 다른 이상 행동이 적혀 있었는데, 이재명 처장. 예. 자신의 아이에 대한 지나친 집착, 광적인 집착이 있었다라는 증언이에요. 물론 이 이혼 소송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 남편과 이 내용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처음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아이가 있었는데 친척이 아이를 만지니까 거기서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안경을 쓰고 있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던졌다는 겁니다. 아하. 그 정도로 아이에 대해 과도한 집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아니 아이를 쓰다듬었다고 해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남편에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 역할은 또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이혼 소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남편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그렇죠. 감안하더라도 고유정이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가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사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전 남편에게만 보여졌던 고유정의 폭력성. 그런데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폭력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몰랐어요. 이혼 소송 한 다음부터는 아예 감추질 않은 거죠.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와, 그 여자 본성 다 드러나더라고요. 함부로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나갔을 때 돈 되는 건 다 떼갔어요. 뭐만 남겼는지 알아요? 쓰레기, 코프뉴즈,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다. 자, 고유정의 또 다른 이상 행동은 전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전 묵은 모텔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체에서 느끼는 충격은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지는 못하죠. 자, 고유정, 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감정의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아니 사람을 저렇게 하고 네. 그리고 사체를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했는데 구토를 안 할 정도라면 그거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어요. 네. 얼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 남편에 대한 뭐 감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아마 물리적으로 그 상황이 조금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저게 뭐 고유정의 혐의라든지 뭐 형량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뭐 가능성은 없는 가능성 거죠. 전혀 없으니까 그냥 네. 저거 뭐 가십거리인 거죠. 현재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붕대감은 오른손을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른 신체 부위도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증거 보전 신청을 한다니. 이번엔 허벅지, 왼팔 상처에 대해서 저게 뭐냐면 네. 고유정 주장은 성폭행 당하려다가 정당방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뭐 허벅지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남편한테 그 성폭행 방어흔이다. 방어하려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는 두면 아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물기 전에 지금 이 상태를 쉽게 말하면 찍어놔라. 예를 들면 네. 이 상태를 보존해놔라. 그래야 나중에 법정 가서 내가 이 상처가 성폭행 당하려는 방어를 흔적이다. 이거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범행 동기를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진행은 되는 겁니까? 가능한가요? 범행 동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결과적인 행위만 중요한 우리가 겁니다. 이제 살인죄 양형사를 볼 때 네.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감형해주는. 사실 사람을 죽였는데 참작할 만한 동기는 말은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 보면은 그 의붓아버지한테 계속 성폭행 받던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그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성폭행 때문에 살해한 거.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그나마 조금은 참작할 만한 동기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 사체 훼손 정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참작할 만한 동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성폭행 당하려고 그래서 살인을 했다? 그거 인정해주면 그냥 정당 방위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살인인데 참작할 만하니까 감형 이런 건 되진 않아요. 네. 이 사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이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받고 중형 나오는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고유정과 이혼 후 2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그 노래를 불렀던 전 남편의 목소리 기억하시죠?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피해자인 전 남편은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고 있다고만 하면 다 그냥 뭐 가서 했던 걸로 알거든요. 저희 하기 전에는 일용직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뭐 할 때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데려오고 싶다, 뭐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